뭐 그럴 수도 있죠. 임대주택에서 잘 살아보자. 그죠? 내 집 아니라도 남의 집이라도 내 집처럼. 근데 사실 그거 가능하지가 않죠. 지금 저는 제가 남의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까지 불안하지 않아 제가 작년에 집을 팔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막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지금 엄청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엄청 불안한데요. 사실은 뭐 전세 살면 마음 편하지 않다. 옛날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전세는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아 이거 종잣돈이야. 그죠? 내가 강제로라도 저축을 해서 이거 내 집 타는데 못해야지. 근데 전세 살아도 왠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집 살려고 하니까 눈치를 보이고 요즘은 이제 뭐 임대차 3법 이런 거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요. 이제 한 번 더 2+2로 2년 살고 더 2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막 이사를 다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덜하다고 보고요. 죽기 전에 내 집 하나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죽기 전에 약간 그런 건 어떤 나라들은 아유 내 집 없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자면 아니 뭐 20~30억씩 왜 깔고 앉아있지? 너무 아깝다? 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1억을 모은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 쉽지 않은 도전인데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1억, 2억씩 오르는 게 지금 우리 서울의 집값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자면 마련돼 있는데 표를 의식해서 이 오픈을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정책이 전혀 없는데 많은 분들이 뭐 앞으로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고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많은 나라에서 이런 거죠. 어우 내 집을 가지세요.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존재론적 가치야 이런 거죠. 나의 존재감, 나 해냈어 이런 감각이고 또 이제 모든 나라들이 영원히 남의 집에서 사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내 집 한 칸을 마련해 줄 거냐. 애쓰지 않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우리도 이제 그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과업까지는 아니고 에휴 내가 살다 보면은 뭐 40대 뭐 집 마련할 수 있겠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코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40%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솔직히 집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차별을 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또 막 아이들도 뭐 다 20대 말고 다 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비난 뭐 이렇게 쭈구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저 집을 돈을 빌려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집주인은 뭐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고 자녀 교육 때문에 애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이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좋아요.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사 가실 때 있죠? 고등학교 주변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대치동이 왜 그렇게 비싸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광포도 그렇고 중학교까지는 그게 없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학군 좋은 데로 다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4강 때는 이제 다 5060 세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내 집은 그냥 내가 건물만 형상만 있는 게 아니죠. 내 집? 나의 노후의 셀프 복지야. 그러니까 주택연금. 그죠? 아유 정한되면 뭐 자식들이 나 안 도와주면 나 이 집 대표가지고 나 매달 월급 받을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많은 나라에 지금 우리가 뭐 연금 개혁을 한다. 복지비가 많이 들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죠. 우리나라만 고령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점진적으로 이제 노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노후의 뭐라 그럴까요? 고령화의 저주 이런 말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아서 참 좋아 기술 의료도 좋아지고 살기 좋아졌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럼 국가가 뭐냐면 집값을 오르기를 가만 놔둬야 돼. 집값이 올라서 약간 자산을 얻어서 노후에 좀 보태라. 어떻게 내가 다 의료보험하고 이렇게 연금을 다 주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자면 국가가 시장을 부추기는 제1인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어쨌든
뭐 어쨌든 셀프 복지다. 집 한 칸 있으면 그래도 안전망은 있다. 그죠?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거고요. 근데도 이제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자가율이 80% 정도 돼요. 내 집 가진 비율이 되게 높으세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 1위라고 그러던데 집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네. 중요한 거는 집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아니라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집이 안 팔리는 거죠. 사실은 뭐 강남 뭐 고가일수록 안 팔려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친구분이나 친척분들 계시면 뭐 압구정동에 와 거기 재건축해서 좋겠다 하지만 거기에 또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무한정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비싼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뭐 누군가 사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도 되고 하지만 유동화가 쉽지 않아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현금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세금 다 내고 나면 아니 그분이 다주택자라면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 한 칸 셀프 복지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집이 있으면 뭐 실속이 생긴다는데 사실은 뭐 그런 거죠. 주택 소유 그 가치 이상의 무언가, 그죠? 그래서 그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죠. 이제 주택 가격 상승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재산, 그죠? 자산이죠. 자산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나의 지위도 같이 변하는 뭐 이런 건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내 집 마련이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나이 서른에 우리가 3040인데요. 우리가 나이 서른에 저 노래 혹시 아시나요? 나이 서른에 우린 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 한 번밖에 안 됐어요. 진짜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기는 되게 젊으신 분이 많군요. 이 노래를 들어보신 분은 굉장히 연식이 오래되신 저처럼 93년에 이제 나온 노래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공자님이 그러셨지만 아유 이제 30은 자립의 나이야. 나는 그때 이미 학문을 다 터득했거든 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이제 내가 생애의 스타팅 이제 뛰어가는 출발선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우리 30세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삼립, 이립이다 이런 말 하고요. 사실은 내 집 마련의 계획은 결혼하면서부터 아니면 뭐 그전에도 청약 통장을 들고 그러신 분들 계시지만 30세가 되면서부터 성년으로서의 본격적인 자산 형성에 돌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왜 초등학교 때 재테크 교육이 없을까? 어떻게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들고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5조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 하죠. 금융에 대한 지식, 부동산에 대한 기초이론. 사실은 저희가 명지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생긴 지가 딱 20년, 올해 만 20돌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부동산? 뭐야 그때 왜 뭐 때려잡기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다주택자들 좋지 않은 뭔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프레임으로 그거를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건전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아까 경영 뭐 이런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이제 학과도 생긴 지도 한 20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재산관리, 금융지식,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식 투자, 우리가 B2 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배가망신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지식하고 부동산에 대한 교육들을 많은 나라에서 이제 한다고 해요.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죠? 굉장히 경매 많이 집값 반값 떨어지고 나서부터 야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교육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런 투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저 부모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0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요, 40이 사실 이제 여기 불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독이라고 해요. 불독. 40대를 요즘. 뭘까요, 불독이? 불안한 독신. 그죠? 1인 가구가 너무 많고 40세가 돼도 아직까지 혼자인 거예요. 정책에서 소외된, 그죠? 30대를 가지만 우리가 30대 문턱을 넘어가면 40대 준비가 안 되면 50대, 60대 계속 빈곤해져. 계속 겉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30대를 출발해서 40대까지 뭔가를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직장 생활들 오래 하셨고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 이제 철저하게 위기의 단계잖아요. 9급에서 뭐 8급에서 쭉 올라가는데 회사를 한 20년 정도 다니고 나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판단이 된대요. 보인대요. 그래서 딱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안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40대 때 굉장히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나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40대와 앞으로 40에 오실 분들은 굉장히 다르죠. 지금 40대, 50대까지는 그래도 부모도 부양을 하고 자식도 부양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 40대는 그죠? 자기는 계속 부양을 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이제 또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청춘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뭐 청년 하면 법적으로는 34세까지인데요. 그래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청년은 39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40요까지는 정부가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청약이나 모든 대출금리부터 시작해서 정책 테두리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옵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렇죠. 50대, 60대에 대해서 사실은 투자하자 이런 말은 이미 조금 내가 깃틀이 잡혀있고 추가로 덤으로 하는 거지만 이 30, 40대에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굉장히 5, 60대에 뭐 새로 덤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계속 안정적인 집을 찾지 못하면 계속 이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되는 이 현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뭐 집 있는 사람도 걱정, 집 없는 사람도 걱정. 왜 집 있는 사람은 내릴까 떨어질까, 내가 이거 팔아고 저기 이사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래 결국은 갈아타기 해야 되는데 그 집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사 가기도 힘들고 이사 가려도 집도 없고 집 살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고,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살려고 올 초부터 너무나 노렸는데 집이 안 나와요. 그죠? 집이 절대 안 나와요. 집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가보니까 뭐 25억 이하는 절대 내놓지 말라고 딱 자기네들이 담합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마세요. 별 물건이 안 좋은데 다 최저가 25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약간 뭐야 이거 토직을 허가지가 뭔지 참 기분 나쁜 것 같고 약간 좀 약간 불만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40대는 이제 뒤처진다는 생각, 압박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막차. 우리가 사실은 청약이 지금 나에게 첫차냐 막차냐, 그죠? 뭘까요, 그죠? 청약은 갈아타기는 어렵죠. 원래 무주택을 오래 있을수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청약 뭐 세집 안 해본 적이죠. 청약 안 하려고 그러면 기초주택 뭘 사고 팔면 사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을 매우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약간 새 집이 좀 더 품질도 좋고 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죠? 묻지마 청약 이걸 하고 싶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한 5번 했는데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저기에 걸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막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막 작은,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높은 데를 막 아무데나 막 저희 신랑이 막 아무데나 집어넣으니까 그거 돼도 우리가 못 가잖아. 그래도 막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청약, 이거를 이제 뭐 우리 청약 가점도 이렇게 좀 있고, 가점도 한번 산정을 해보고,
또 청약 통장이 거의 없으신 분은 아마 여기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를 이거 만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한 서너 페이지 정도 더 이해가 필요한 게 그렇죠. 집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좀 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주택공급 270만 원이었잖아요. 중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270만 원은커녕 삽질도 못하는 단지들, 유령 단지들 너무 많죠. 지금도 앞으로는 지금 정부는 몇만 원 짓겠다 제시 안 했어요. 부동산 정책이 하나도 아직은 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장관이 지정이 되거나 하면 마련이 되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조금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가율이 보세요. 전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뒷페이지 보면 굉장히 집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요. 내 집에 사시는 분들이 몇 %예요? 57%. 57%. 여기서 내 집 전세집 손들라고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실은 전세가 다 내려가서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자가율이 되게 낮아요. 평균적으로 세계적으로 한 63%? 근데 우리가 사실 전세가 준자가잖아요. 그죠? 준자가. 왜냐면 매달 돈 내는 게 아니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전세가 이 중간 사다리인 셈인데 지금은 중간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월세로 지금 거의 다 많이 빠져. 서울은 자가율이 더 낮아요. 40%. 굉장히 작고 여기 서대문도 보니까 한 44, 5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집이 되게 많은데 집 가진 사람이 서울에는 반이 안 돼요. 다 남의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거거든요. 남의 집이라면 집주인 세대겠죠. 그 말은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많다. 거꾸로 하면 집주인들이 많다. 이거죠, 그죠? 그 어떻게 보자면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정책이 너무 많고 집을 너무나 많이 줬는데 아직 내 집은 없는 이 상황이라는 점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시장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전국적으로는 약간 올랐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 조금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20대는 어때요? 10년간? 조금 주저앉았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 10명 중에 1명이 내 집을 가졌고 30대에도 떨어졌어요. 41%, 35% 이상 떨어졌어요. 근데 40대는 올랐죠. 50대와 60대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메시지가 뭘까요? 내 집 마련을 확 밀어붙이는 연령이 언제? 40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언제겠어요? 중국 젊은 나라죠. 아직은 32세 우리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령, 그죠? 생초라고 그래요. 생초.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 정책을 잘하고 있어? 집을 많이 줬는데 생초,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가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요? 우리가 초년생, 우리 1학년, 그죠? 이렇게 신입생들, 시장에 온 처음 신입생들을 위해서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생애 최초 정책이 별로 없어요. 다 신혼부부 이렇게 돼 있고 생애 최초라는 이름을 잘 안 쓰는데 생애 최초가 40대라는 거는 매우 심각하거든요. 매우 심각해요.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어서요. 거의 한 40대 중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30대에 똘똘하게 미자 힘든 시장이다. 이런 거 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결혼을 안 하시거나 결혼을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도 하려고 하다가 내가 70년부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70년대, 80년대도 혼인 건수가 별로 없어요.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89년 88 올림픽 끝나고 1기 신도시만 짓고 그때 굉장히 경제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베이비 부머들 그죠? 그런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한. 결혼이 한 40만 건, 45만 건. 쭈쭈쭈쭈쭈쭈 줄어갔고요. 점점 줄어가지고 코로나 시기의 영향이죠. 이때는 20만 건이 안 돼요. 최근에 이제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약간 25만까지는 안 되고 한 22만 정도 올라간 수준이고. 근데 어쨌든 연령이 보면 남자 초혼 연령은 지금 몇 살이에요? 34세, 여자는 32세. 옛날에는 우리가 왜 결혼할 때 4살 터울이 제일 좋아했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평균 3살 터울이더라고요. 지금은 2살로 좁혀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연상도 더 많고. 어쨌든 보세요. 결혼은 늦어지고 안 하고 결혼할 시기는 늦어지니까 당연히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저희 딸에게 지난주에 그래서 어떻게 뭐 너도 뭐 집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딸이 지금 8이거든요. 저희 신랑이 맨날 아빠가 현직에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저희 딸이 딱 쳐다보더니 우리를 아니 100세까지 살 건데 빨리 결혼하면 안 된대. 배우자하고 살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진짜 그렇게 친구들끼리 얘기했는데 엄마 이렇게 100세까지 살 건데 왜 벌써부터 결혼을 하냐고 30대인데 그 말은 집을 구입하는 것도 느긋해졌나? 이런 생각도 제가 잠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하는 게 또 많이 다르고요. 요즘 애들은 차는 사도 집은 안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집은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해외 주식만 그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제 주변에는 멋모르고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4월이 뭐 세금으로 다 냈다 그러더라고. 멋모르고 하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 지금 45살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최초로 마련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고령화에 정말 이게 늦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나 아직 집이 없으신 저를 비롯하여 이런 분들은 너무 좀 조바심을 안 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집값이 되게 야속해요. 사실은 엄청 좀 화가 더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거예요. 청약을 한 이유가 뭘까? 좋은 집을 싼 가격에, 이게 우리가 원리였거든요. 청약 통장 뭐예요? 돈을 많이 집어넣는 사람 대상이 아니에요. 오래 가입한 사람이 1등이죠. 그 말은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건데, 뭐 오래 기다려도 뭐 나올 게 없어요. 오래 기다려도 뭐 나올 게 있어야지 뭐 줄을 서면 배급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싸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뭐 보세요.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그죠? 저는 이게 우리가 꼭지였다. 다시 이게 내려와야 돼. 그죠?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갔어요. 서울은 또 무지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죠. 이때가 안 올랐죠. 이때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정체된 게 몇 년일까? 한 8년, 7년? 7년 동안 계속 있다가 막 올라요. 계속. 떨어질 때는 7년 안 떨어져요. 2, 3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요. 별로 안 올랐어. 아이고 1, 2%밖에 안 올랐네. 노. 이미 너무 꼭지 잡고 있는데 오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승률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비싼 이 상황이 있고 청약 무용론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죠? 뭐 저거 25를 내가 어떻게 해 이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을 받으실 수 있는 분만 또 계속 받게 되는 그런 또 불평등이 생기고요. 이번에 뭐 어쨌든 제4기 신도시를
어쨌든 뭐 하나는 발표한 게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지금까지 제일 성공한 게 일기 신도시 때. 이때 이제 청약 받으신 분이 분당, 일산, 평천 다 들어가셔갖고 굉장히 제일 복받은 저는 기성세대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집에 또 노후계획 도시 그잖아요. 시도시 재건축할 때 좋잖아요, 그죠? 딱 이미 90년대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것 같아요. 2기 신도시 판교 뭐 쭉쭉쭉 해도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때는 사실 김영삼 정부 때는 아무 정책이 없었어요. 제일 평온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으로 치자면 태평천하 시대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 외 시기에는 계속 이제 우리가 부침이 있었던 이런 상태인 거죠. 그 말은 앞으로 대량의 주택 공급이 된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그럼 정부에 요구해야 될 건 뭔가? 그죠?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게 저는 청약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약 제도를 없애자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때로는 그 필요 없잖아. 다 추첨, 복불복이야. 그죠? 그럼 로또랑 뭐가 다를까? 그죠? 추첨. 사실요, 대부분 나라들은 다 추첨 많이 하죠.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특별공급 이런 거 이제 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4기 신도시도 저는 뭐 3기 신도시도 뭐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아직까지 뭐 삽질한 데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할 듯이 하는데 공급되지는 않은. 그래서 올해 한 18,000호 정도가 3기 신도시에 청약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고문을 또 열심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당. 옛날에는 사실은요, 청약 제도에 이제 약간 후반부에 청약 제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청약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매우 특이하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신 분한테 더 싼 값으로 주겠다. 분양가 규제 시대 때. 지금은 분양가를 규제하는 데가 3군데밖에 없거든요. 강남, 송파, 서초, 용산에서 4개국밖에 없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안 하니까 우리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새 집이 헌집보다 비쌌어요? 샀어요? 새 집이 더 싸요. 규제를 하니까. 그럼 내가 분양 받자 말자. 그죠? 분양 받자 말자. 그 집들이 하잖아. 집들이 하신 분? 해보신 분? 성공해서 분양받아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분양받지 않으면 그 말을 우리가 야통 내 이러잖아요. 직장에서 다니면 진짜 뭐 요즘은 더 하겠죠. 요즘은 무서워서 말 안 한대요. 로또 된 것처럼. 근데 사실은요, 과거부터도 청약해가지고 이제 당첨이 되면 집들이 하는, 근데 요즘은 집들이 하는 집을 뭐 별로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지금은 신규 분양가가 기존 집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상이 비싼 게 맞죠. 어떻게 보자면. 근데 주택은 좀 예외였죠. 아니 왜 무주택 서민들이 사는 곳이니까 조금 더 많이 배려를 해주죠. 그죠? 누군가가 좀 기업들이 조금 돈을 덜 받고 이렇게 집을 짓게끔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 뭐 그러잖아요. 흔히 아유 뭐 또 우크라이나 정도인데 아직 안 끝나고 다시 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또 싸우고 제가 볼 때 아유 이게 뭐 어쨌든 전생이 결 공급망 그죠? 아유 수입이 안 돼요. 제가 얼굴에 그런 뭐 크림이나 이런 거 쓰면은 갑자기 이 품절이 되거나 이런 경우 좀 경험하셨어요? 왜 이게 안 나와요? 이러면은 수입이 안 된대. 그래서 수입이 안 돼가지고 제품을 못 만드는 경우고 약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사실은요 우리가 뭐 재건축을 하려면 다시 신축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지무지 비싸고 분담금이고 해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재건축 비싼 단지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나름대로 또 고충도 있고 내가 이 재건축 신경이 걸리는데
내가 지금 60인데 70대까지 살 수가 있을런지. 예.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시죠. 내 살아 생전에 여기 못 들어올 것 같은데 평균 13년 걸리거든, 재건축. 그러니까 이거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속을 하고 가고 싶은데 대부분 또 막 반 이상을 또 내야 되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2페이지만 요거만까지만 하면 이제 전 부분에 저희가 우리의 좀 수준 정도가 있고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정말 새집 하나 나오는 것이, 그죠? 가뭄에 비 내리듯이 뭔가. 근데 지금은 비슷한 상황이어도 정말 이게 굉장히 그게 나에게 행운인가 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거 기존 매매가예요. 좀 전에 보시면 분양가보다 좀 싸요, 오히려. 그죠? 분양가보다 더 싼 이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우리가 내려오는 듯 하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왜 오를까요? 다시 들어가서 분양가가 안 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분양가는 집값은 왜 안 내려오고 계속 우상향할까? 그죠? 그때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하죠. 올해 제가 5개월만 서울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전부터 계속 이제 뭐 KBS, MBC, 뭐 3사가 계속 이제 서울 집값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월세원 시장은 뭐 토지가 어려워. 왜냐면 이제 그 6월 말 끝나니까 들썩 하는 거예요. 그럼 규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본 게 뭐 있나? 서울 시민에게 어떤 편의가 왔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왜 이런가, 그죠? 뭐 또 규제를 한들 이렇게 오른 게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더라고. 한번 올라간 애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던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강북, 우리가 노도강이 뭐예요? 노도강? 강남의 대척지에 있는, 그죠? 좀 저렴한 지역, 노도강. 이런 데는 오를 때 같이 따라 올라요. 확 같이 따라오는데요.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다음에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지금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다른 집은 다 회복이 됐거든요. 이때 이제 이런 집을 조심해야 되겠죠. 시세를 보고. 왜냐면은 남들 오를 때 자기도 따라 올랐는데, 떠올 때 같이 떨어졌는데 자기는 못 올라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지방은 아직도 그렇고요. 지금 한치가 너무 비싸요. 이건 매매가군요. 13억을 이제 넘었어요, 서울이. 그래서 우리가 뭐 공시지가 12억 하면 종부세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더 이상 뭐 그런 게 큰 의미가 없고, 참 우리가 지방칸이라는 게, 그죠? 주는 인생의 변화, 이게 상속이 되고 세습이 되고 뭔가 이게 부동산 자산 때문에 벌어지는 이 격차, 이게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종이 집값이 뭐 반 떨어졌다가 그래도 5억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정부 청사 의회를 세종으로 간다고 했나? 제가 제발 비나이다. 저는 제발 가기만을 뭐 세종이 막 굉장히 떠들썩었거든요. 근데 세종은 그 빠질 때 50% 빠졌어요. 쫙 빠졌어요. 지금 살짝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종을 제가 많이 자주 가는 편인데 그건 좀 항상 아닌 것 같다, 뭔가. 우리가 버블이야? 근데 우리가 흔히 뭐 터져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뻥 터져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경제학자분이 그저께 저랑 식사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너무 자기는 이렇게 집값이 아니라 소득 수준을 분석을 한대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지금 최고래. 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 최고 높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제로예요. 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수준이 너무 높대. 특히 특정 기간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값도 지금 너무나 높아. 이게 약간 불안해. 약간 불안해.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좀 불안하죠? 네. 뭔가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제 그 뭔지를 모르고 좀 불안한 이런 상황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쨌든 저는 똘똘하지 이런 말 싫어해요.
저는 대여라는 말 너무 싫어요. 분양 대여. 아니 무슨 낚시하듯이 제가 만약 책을 쓴다고 그럴 거야. 아파트는 물고기다. 대여를 낚아라.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참 용어를 잘 쓰지만 집이 사는 곳인데 정말 이제 이건 투자, 이렇게 주식 시장하고 똑같은 진짜 대여를 낚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저는 분양 대여라는 말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기에 저기 진하게 표시하는 이 지역에만 몰리는 그런 이유. 저는 그리고 너무 안전자산, 똘똘한 한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해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 그런지 이런 생각. 저기만 다주택자가 몰려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특이한 자산가들의 시장인 것 같고요. 요걸 마지막 요거까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안 됐거든요. 저는 지겨워하실까봐 우리 저기 김승일 교수님 오셨는데 김승일 교수님이 여유 있게 되게 재미나고 흥미롭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아까 30대 우리가 30대 40대가 전세 사기에 지금 3만 명 정도 이제 구제를 하는 걸 했는데 거기에서 75%가 30대 40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자왈 이런 게 있길래 공자님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이 전세 사기 이거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은 담을 넘지만 사기꾼은 제도를 넘는다. 그죠? 내가 물어봤거든요. 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인간 그런 사람들이 이 윤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륜적인 이 가치 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끔씩 AI랑 대화를 잘하려고 그러면 인문적인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 질문을 잘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다 도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KB 같은 데도 데이터 통계들이 많이 나와요. 데이터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른데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뭐냐면 특정 지역은 계속 오른다. 떨어지는 지역은 계속 떨어진다. 이게 되게 기분이 좀 나쁘죠. 그러니까 방향이나 이런 거 보죠. 우리가 저희 딸도 포항에 있거든요. 직업상. 그러면 포항 집값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철강 지금 때리잖아요. 떨어지고 집값이. 우리 자동차 관세만 하자 울산의 집값이 떨어져요. 조선업을 막 이러잖아요. 거제도의 집값이 올라가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일자리랑 집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강남에 사실 잘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내 사람 내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살면 우선 고기는 고기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이제 사는데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도 상승 지역은 변함이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 제가 제일 불안했던 게 지난달에 어머 어떡하지 나 이제 빈곤한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양천구가 목동 재건축. 저는 이제 강남이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사실 노원구로 가야 돼요. 엄청 지금. 근데 노원구가 이제 그렇게 재건축만 할 수익률이 날까?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이제 목동이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울했어요. 목동까지 오르면 진짜 너무나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 지금 못 살 것 같아. 그때 저 좀 살짝 불안했거든요. 양천구가 무지 이제 오르는데 그렇다고 이번 정부가 뭐냐면은 대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 기조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는 안 하겠구만.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요거 두 개만 하고 조금 시도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요 집값은 누가 높였나? 집값은 누가 높였나? 사실은요 이 집값의 반은 은행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내 능력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내 능력은 똑같은데 은행의 능력만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집주인은 국민은행이에요. 그죠? 이 집의 지분 공유자는 국민은행 집인 거죠. 내가
대출금 못 받으면 뭐 알짤없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은행에 볼모 잡혀 있어.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2006년인가 제가 집을 샀거든요. 그때 제가 집값 제 반 정도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6억 정도 집을 사서 2억 5천인가를 빌렸는데 이자율이 12%였을 때 한 달에 120 얼마에서 나왔거든요. 이거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우울해서 막 거기다 자녀 막 학원비 내고 하니까 월급 받으면 빵원이 항상. 그 내가 소원이 맨날 나도 월급 받아가지고 제발 돈 좀 써봤으면 좋겠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빚 갚던 기억이 너무너무 저는 좋지가 않아가지고 절대로 난 대출을 안 받아요. 지금 대출은 제로예요. 제가 진짜 마이너스 정령도 없어요. 나는 그냥 안 하고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여서요. 그때 그 부정적인 그게 너무 쌓였어요. 근데 마침 뭐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준다 그래갖고, 왜냐면 이제 그 제가 공기업에 다니다 와가지고 너무 월급이 좀 높잖아요. 시내 직장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다 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번 하면서 갚았는데 이거 대출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데 흔들리지만 안 돼. 흔들리지 않는 나이야. 그 말은 이거 내가 대출이 다야? 대출해서 집 사는 게 내가 지금 맞나?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그때가 10년 전도 아니에요. 제가 잠원동에 한 14년 살다가 지금 이제 청계산 있는 데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때가 그 잠원동에 41평이 9억 정도? 피크가 12억이어서 피크가. 근데 제가 2층에 살았는데 8층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제발 8억 3천에 준다고 사내는 거예요. 그래도 뭐 살 수 있네. 근데 다른 데도 집이 있었죠, 있기는. 그래서 제가 저 할머니가 이걸 팔고 외국에 가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사야 되겠어. 근데 빚을 얻어서 사야 되겠어.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너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다 애들이 저희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저희 신랑 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아유 그런가 뭐 이러고 말하는데 지금 50억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남자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절대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가격들이 막 뛰는데요. 그래서 그게 그때 12억 최고하면 은행이 항상 1층에요. 국민은행에서 11억까지 대출 항상 그게 있었는데 그걸 안 받아갔다고. 그게 금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이제 뭐 그게 아까워 이런 생각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다 때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이제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사실 저는 인생은 돌고 돈다고 봐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뭐가 갑자기 올라서 내가 그 부를 늘리게 되면 언젠가 그게 다시 다 막 연기처럼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좀 애착을 가지고 모아야지 잘 지킬 것 같은데 재산은 불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더 불리는 것보다 있는 재산을 지키는 거가 진짜 투자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어마어마해요. 이제 뭐 작년 말까지는 그 금융위하고 난리가 났죠. 가계부채하고. 근데 이창용 총재까지도 이제 금리를 더 내리고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야. 이때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이때 꼭지거든요, 지금. 이때 잘못하면 이제 몇 년 뒤에 예측이 안 되는. 결국 이제 경기 부양이 기업들에게 뭔가 해야 되는데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온다는 그런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1807조라는 게 엄청난 가격이에요. 8조라는 게 1인당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은행권은 1134원이고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그걸 뭘 하냐면 내 집 마련 미천을 마련해야지 청약이 덜컥 됐는데 나한테 돈 빌려준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금액을 다 내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책금융. 국가에서 공적 금융 장기로 싸게 빌려주는 거. 이런 게 또 엄청나요. 231조나 돼요. 엄청 많아요. 저 모두 중에서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한 240조가. 근데 저게 다 이제 실수요자들만 대출을 받았을까?
제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도 내가 집을 사고 대출 받아서 이 집을 또 사고 오르면 이거 갖고 또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358조 원. 그러니까 이 천조의 3분의 1이 다주택자분이 자기 재산을 늘려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부채 비율을 해보면요, 부채율이 높은 사람 재산도 많아.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통 큰 투자다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채도 없지만 자산도 없는, 그죠? 그래서 사실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뭐 저는 뭐 인생이 60대 와서 이제 결판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도 달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1등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저희가 1등이에요. 부채 1위, 자살률 1위, 부채 1위, 노인빈곤율 1위, 그죠? 1위가 많아요. 또 주택 공급 1위예요. 근데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도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나라 1위예요. 1위. 우리나라 이렇게 사실 캐나다하고 살짝 바뀌었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1위.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가 경제 순위가 몇 위예요? 11위, 12위. 우리가 경제 체질에 비하면 채급이 내가 11등밖에 안 했는데 부채만 1등이야. 집값도 1등이야 지금. 약간 지속 가능할까요? 뭔가 약간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요 전반부의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한 20% 정도만 집을 빌리죠. 집 구입을 할 때.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자기 집을 하신 분들 중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사신 분들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값에 뭐 내가 얼마 대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끌, 그죠? 영혼을 끌어다가 우리 30대 막 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집을 사신 분들 중에 10사람 중에 7사람 이상은 빚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빚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빚을 다 갚을까요? 집값이 올라야죠. 집값이 올라야지 내가 부채가 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1억에 샀는데 2억으로 오르면 뭐예요? 팔고도 갚고도 남잖아. 근데 우리가 하우스포가 뭐예요? 집을 팔았는데 저 빚을 못 갚아. 그죠? 미국도 지금 하우스포가 되게 문제가 많죠. 너무나 뭐 나라들마다 빌린 사람은 많고 집값은 오르기만 하진 않기 때문에 오르는 지역, 떨어지는 지역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타이밍에 저거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잘 결정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평균 대출 금액도 뭐 여기는 1억 7천 정도 돼 있지만 평균이지만 현찰금이 이제 크죠. 근데 사실은 30대 저도 30대에 2억 5천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 집이 전혀 오른 것도 아니고요. 강북에 사가지고 망했어요. 그냥 똔똔하고 진짜 막 기분이 엄청 상했거든요. 작년 9월에 제가 팔았는데 팔면서 저희 신랑이 저랑 막 엄청 기분이 좀 안 좋았어. 많이 올라서 팔았으면, 근데 많이 올랐으면 양도소득세도 많이 냈겠죠. 근데 오른 게 없어서 양도소득세도 별로 안 냈어요. 네. 근데 전세 사시는 분들도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 대출, 제가 부채 중에는 다주택자분들이, 그죠? 자기가 세 주고 전세 들어가면 자기 전세 대출 받잖아요. 그런 게 많은 거죠, 굉장히. 그래갖고 그걸로 또 집을 사시죠, 그죠? 근데 사실은 작년에 그걸 아싸라게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민기적 하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들질 않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특징. 그렇잖아요. 빌렸으면 갚고, 그죠? 갚고 또 빌리고. 근데 우리나라 특징이 뭔지 알아요? 왜 자꾸 늘기만 할까요? 안 갚아요. 중요한 거는. 미국은 엄청 정리해서 부채 비율이 68이 되게 내려온 게 금융위기 때 쫙 정리를 다 했대요. 그러니까 갚고 또 빌리고 갚고 또 우리는 뭐예요? 안 갚아. 계속 갈아타 또. 그죠? 우리 좋은 말로 리파이낸싱을. 그러니까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뭐 굉장히 시한폭탄처럼 있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우리가 지금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지갑을 열지 않는 그 이유가
저런 부채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의 방향은 참 나에게 유리하지 않는, 내가 집을 구입하기 유리하지 않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2025년까지는 집 살 때가 아니에요. 2006년부터는 좀 떨어지면 그때 사야 돼요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 망했어요. 완전히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저 오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좀 기분이 저도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안 좋은데요. 네, 이따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는 이제 청약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